이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록 행정사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보상을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개괄적으로 살폈고 오늘부터는 섹터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항목 가운데 다수의 이주민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이 영업보상이 중요한데 막상 보상 현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행자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꼼꼼히 시청하시고 실력으로 무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좀 힘드시죠? 좀 더 새로운 것을 알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하여야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보상의 요건 가운데 장소와 관련된 요건을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장소적 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살폈던 영업보상의 전체적인 요건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업보상의 요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요약 정리하면 장소, 시설, 계속성, 허가 등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이 요건들은 동시에 모두 충족하여야 비로소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소는 적법한 장소여야 하므로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형질 변경 토지에서의 영업은 배제됩니다. 시설은 물적, 인적 시설을 두루 갖추어야 하고요. 또한 영업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개일까지 계속 영위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 허가나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 등을 받아야 당연히 인정될 거고요. 또한 허가받은 대로 영업을 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장소 요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은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손실보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2호에서 이 요건들을 정하고 있는데 1호에 부적법한 장소를 크게 세 가지 열거하고 있어요. 먼저 무허가 건축물인데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무허가 용도 변경한 경우가 흔히 문제가 많이 되죠. 역시 불법 형질 변경 토지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를 형질 변경한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된 장소인데요. 적치가 금지된 장소죠. 보통 법령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개발제한법상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여기와
공원녹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은 절대적으로 적치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여기는 보상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도 용도지역에 따라 물건을 적치하는 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법령에. 이 경우도 허가가 없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히 허가를 받았다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음으로 특수한 케이스 두 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늘 문제가 많이 되죠. 이 가설 건축물은 건축 당시 허가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허가 조건에 공익사업이 시행될 경우 철거 의무가 조건으로 돼 있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법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어요. 국토계획법 제64조 3항을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을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당연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죠.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쟁점은 89년 1월 24일 이전의 것인지 이후의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이전의 것이라면 적법한 장소로 토지보상법령에서 인정이 되고 있으므로 소유자나 임차인 할 것 없이 당연히 보상 대상이 되죠. 문제는 이후의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후의 것은 소유자는 영업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임차인의 경우는 시행규칙 45조 1호 단서에 따라서 조금 인정받습니다. 1호 단서에 따라 기준일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보상금액은 찔나게 최대 1,000만원 한도죠. 그거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부적법한 장소로 본 사례들을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시설이나 주택에서 의료 수선업을 한 경우 이거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대부분 염전인데 이 염전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여 실외 야구 연습장을 운영한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적법한 장소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불법 형질 변경으로 봤죠. 또 그린벨트 내에서 비닐하우스에서 그 소유자가 생화, 분화 등 소매점을 한 경우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것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경우 임차인이었다면, 세입자라면 임차인 특례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택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 변경해서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한 분이 계셨어요. 이것도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적법한 장소인지를 놓고 다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애매모호한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철저하게 따져보고 주장할 건 주장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 소개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 상록 행정사는 전국 그 공익사업 지구를 두루 다니면서 토지보상 등 손실보상과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 이런 보상 업무만 단연간 취급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경험도 좀 쌓였고요.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전문성도 좀 겸비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가셔서 쌍록 행정사를 치시면 제 블로그에 가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런 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뭐 구제 사례 또 법원 판결들을 좀 많이 실어 놨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과정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주저마시고 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해결책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수원시청 옆에 있어요. 직접 방문하셔도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이주민 여러분, 장소적 요건 좀 이해하셨어요? 이어지는 후속 영상에서는 계속성 요건, 시설 요건, 허가 요건 등에 대해서 차례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